자,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는 것은 드디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시겠다 이겁니다. 근데 요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직선하고 직선의 거리도 배울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했던 거 뭡니까?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했어, 얘들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점이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너와 너의 거리라는 것은 이 최단 거리, 선분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치?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의 루트 씌워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길이를 구했던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어, 그치? 자,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죠? 점이었던 게 직선 하나만으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공식이 좀 어려워지고 증명도 난이도가 매우 올라가요. 그래서 증명을 너희들이 할 필요는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증명이 없이 갈 수는 없어. 그냥 외우는 건 수학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결국 아주 나중에는 증명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럼 지금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증명에서 쓰이는 아이디어 자체는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거야. 모든 어차피 니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공식들의 증명은 그 이전에 배웠던 지식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때가 됐을 때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냥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점이 하나 있어.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점의 좌표 알려줘야 되겠지. 요거 m,n이라고 잠깐만 얘기를 할게. 자, 요건 알고 있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도 알려줘야 이제 거리를 구할 거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도 알려준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 개를 알려주고 이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거리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최단 거리예요. 근데 최단 거리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무엇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를 하게 되고, 요 점과 이 직선의 방정식만으로 요 거리 뒷값을 찾아내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야. 전부 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증명이 어려우니까 잘 쫓아오셔야 돼요. 증명이 그게 길 거야. 아마 엄청 길 건데 봐봐 한번 보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증명이 정리가 돼도 공식 자체가 더럽고 지저분해. 하지만 쉽게 외우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 공식을 증명을 할 건데 봐봐. 이 수선의 발도 점이잖아, 그치? 결국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끝이거든요. 왜?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이 점을 몰라서 문제인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그래서 이 점을 잠깐만 미지수로 둘게.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잠깐만 알파, 베타라고 두자. 알파, 베타는 모르는 거야,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 점 지나고 얘랑 기울기가 지금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기울기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직선끼리 연립 방정식 때리면 얘가 나오니까 거리 공식 쓰면 되는데, 그렇게 증명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가볼게. 잘 보세요. 자, 얘는 모르는 거라 그랬어. 근데 나는 결국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아. 선생님, 저는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요, 지금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그냥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럼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이잖아요. n-알파의 제곱 더하기 n-베타의 전체 제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 몰라? 알파랑 베타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잖아. m과 n은 알지만,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논리 전개가 들어갑니다. 힘들어. 잘 보셔야 돼. 한 방에 갈게. 첫 번째 내가 써먹을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내가 정한 알파, 베타라는 이 미지수로 정한 이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알파를 여기에, 베타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는 0이 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b 곱하기 베타는 더하기 c를 해가지고 일단 0이 되는 관계가 명확히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써먹는 거거든요. 자, 요 녀석의 기울기 혹시 찾을 수 있겠니? 이 녀석의 기울기. y는 꼴로 정리하면 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야. 너의 기울기가.
그러면은 요 점과 H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는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분의 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X의 증가량이니까 여기서 여기 뺄게요. M-알파분의 N-베타가 기울기야. M-알파분의 N-베타가 기울기인데 그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녀석이 나와야 돼. A분의 B 요렇게 일단 정리가 돼. 이 두 가지가 이제 직선 위의 점 성질과 수직 조건을 이용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쫓아와 보세요. 증명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니까. 자, 이건 좀 나중에 써먹을 거고, 요거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 볼 거거든요.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A 곱하기 N-베타는 B 곱하기 M-알파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는 뭐가 됐냐면은, 일단 K라고 또 미지수가 또 나와. 미안해. 미지수 또 나와야 돼. 어쩔 수 없어. K도 뭔지 몰라, 우리 지금, 그치? 알파, 베타랑 K가 뭔지 몰라. 자, 여기까지 온 상황 속에서 얘를 갖다가 좀 가지고 놀 겁니다. 자, M-알파가 지금 그래도 등장은 했거든요. M-알파가 어떻게 돼? B분의 K 맞을까요? 아따, 그러면 여기다가 B분의 K의 제곱을 일단 얹어줄 수가 있겠네. B분의 K의 제곱을 얹어줄 수 있어. 여기까지가 지금 M-알파의 제곱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N-베타는 양변을 A로 또 나누면 되겠지? 너는 너에 대해서. 그치? M-베타는 그러면 A분의 K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A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된다. 성진이 손도 그만 물어두더라. 자, 그렇게 된다면은 너는 일단 제곱부터 정리하면 A제곱분의 K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K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K제곱이니까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1이고 중상가정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루트 안에 뭔가 제곱된 녀석이 있으면은 밖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달고 나왔잖아. 절대값을 달고 나옵니다. 절대값 K 곱하기 루트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 일단은 여전히 이제 K를 모르기 때문에 K를 알고 있는 것들을 변환해야 돼. 이제 A랑 B는 아는 것들이야. 지금 직선의 개수였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개수였으니까.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할게요. 절대값 K 곱하기, 자, 이거 통분할 거야. 그러면 루트 A제곱 B제곱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루트 따로따로 씌우면 얘가 지금 루트 A제곱 B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안에서 A, B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또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뭘 달고 나온다? 절대값 달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절대값 A, B 분의 절대값 K,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곱하기 루트, 얘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정리야. 무엇만으로? 요거만으로 일단 정리한 거야, 지금. 여전히 누가 K가 문제야. A랑 B는 다 아는데 K가 뭔지 모르니까 K를 갖다 이제 또 가지고 놀러 가야 돼. 알겠지? 힘듭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요거를 좀 가지고 놀 건데 잘 보세요. 여기를 데리고 올게.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면은 A 곱하기 M-베타가 K라 그랬어. 데리고 올 거야. A 곱하기 M-베타가 K라 그랬고, 동시에 B 곱하기 M-알파가 K라 그랬어. 증명은 한 번뿐이야. 지겹더라도 한번 잘 봐봐. 아, 이렇게 증명하는 거구나. 증명이 어렵구나. 느껴보셔야 돼요, 몸소. 자, 요거 양변은 A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N-베타는 A분의 K고 M-알파는 B분의 K입니다. 얘네 둘을 다시 뭐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면은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이항 하겠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항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베타가 어떻게 되냐면 베타가 N-A분의 K, 그 다음에 여기선 뭐가 정리되겠어요? 알파에 대해 정리되겠죠? 알파는 M-B분의 K. 일단 이렇게 정리가 돼. 왜 구태여 얘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정리했냐면은 알파, 베타를 내가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걸 갖다가 그나마라도 아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n이랑 m 알아. 최초 제시된 점이고 a랑 b도 알아. 여전히 k를 모르지만 일단 정리를 해봤어. 그 다음에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여기 있잖아. a 알파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는 플러스 c는 0의 자리에다가 알파와 베타 자리에다 지금부터 집어넣을 거야. 알파 베타 자리에다 집어넣을 거야. 자, 여기서 끌고 와보자. 그러면은 a 곱하기 알파라 그랬는데 알파 대신에 지금 n-b분의 k 더하기 b 곱하기 베타라 그랬는데 베타 대신에 n-a분의 k 더하기 c는 0까지야. 일단은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자, 이거 분배 법칙 좀 쓰겠습니다. 잘 보세요. am부터 쓸 거야. am bn 플러스 c. 지금 내가 안 쓴 게 뭐야? 요거 분배랑 요거 분배 안 썼죠? 써볼게. 마이너스 b분의 ak 마이너스 a분의 bk 까지 해서 0이야. 자, 너네 둘을 이항시키겠습니다. 자, am 더하기 bn 더하기 c는 얘네가 넘어가면 그대로 b분의 ak 플러스 a분의 bk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잘 쫓아오고 있죠? 증명 얼마 안 남았어. am 플러스 bn 플러스 c는 자, k로 묶어주시면서 통분까지 할 거야. k 곱하기 괄호 열고 이거 더하기 이거 갈 건데 통분하시면은요 ab분의 공통분모가 ab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k에 대해서 정리가 돼. 이거의 역수를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m 플러스 bn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이거의 역수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b까지가 k야. 이러면 k를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다 변환한 거거든요. 자, 그걸 어디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드디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완성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갈까요? 아니다, 여기다 가자. 여기다 갈까? 여기다 가자. 자, 절대값 K 안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럼 일단 절대값 AB분의 길게 가자. 조금 지워도 되죠?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영상으로 남겨둘 테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야. K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절대값 am 플러스 bn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뭐였죠? ab 분해였나? 아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b였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b. 이게 이제 절대값 안에 k였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곱해주시면 되겠지? 마저 정리해보자고. 곱하기 아까 뭐였더라? 나 이제 자꾸 기억이 안 나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거 정리 들어갈까? 여기다 정리 들어갈게. 얘들아 봐봐. 절대값 안에 뭐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은 요 알맹이를 따로 절대값을 씌워도 되거든요. 이렇게 따로 씌워도 되거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따로 씌우려고 했는데 안 씌워도 돼. 왜? 지금 개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거 1차 변환 한 번만 할게. 절대값 a, b 분의 자,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자, 요거 절대값 따로 취한다. 그래서 절대값 am 플러스 bn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얘 밑으로 내리자. 밑으로 내려도 돼요. 얘는 그대로 절대값 a, b 이렇게 둘 것이고 얘를 분모. 밑으로 내리겠다는 얘기는 분모로 내리겠다는 얘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1 곱하기 루트 이거 봐. 증명이 벌써 길어요. 얼마 안 남았다. 요거 약분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렇게 또 약분이 돼요. 요렇게. 자, 거리 d는 정리가 끝났어. 자, 지금부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거리 d는요. 남는 게 뭡니까? 얘가 남았네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m 플러스 bn 플러스 c의 절대값이 지금 여러분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가져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최초 제시된 점 m,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뭐에 집중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에. 성진아, 차렷. 너 손톱 그만 물어뜯어. 직선의 개수에 집중하세요. x와 y의 개수에 집중해야 돼. 또한 중요 포인트 하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여야 돼. 반드시 1차 함수 꼴은 안 돼. y는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돼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해야 돼. 자, 개수 a랑 b를 데리고 와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 씌워.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 씌우고. 자, 요거 좀 헷갈리죠. 근데 쉽게 외울 수 있어. 잘 봐. 야, 최초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m,n이 이 직선 위에 점은 아니죠. 그쵸? 하지만 x좌표, y좌표를 그대로 x랑 y에다 넣어. 그럼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돼야 되잖아. 직선 위의 점이 아니니까. 0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일정한 값은 가질 거 아니야. 그거에다가 절대값 주셔서 계산 들어가시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점을 마이너스 2,8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두 녀석 사이의 거리 구하래. 거리 구하래.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하래. 거리 D 구하래. 공식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공식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어떻게 됩니까? 뭐부터 해야 돼? 루트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부터 해야 돼? 빨리 얘기해. A랑 B가 뭐야? 1, 얘 계속 1이잖아. 1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요 점을 어디다가 직선의 x자리, y자리에 대입하라 그랬잖아. 그럼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2 들어간 마이너스 2에다가 8, 4, 32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루트 17분의 이 계산은 몇인가요? 절대값 2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좀 더럽긴 하지만 루트 17분의 23이 거리값이야.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써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되겠어? 증명은 한 번뿐이야. 외워주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정리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의 방정식이 다 제시가 됐을 때 그 두 녀석만 보고도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선의 발도 몰라도 돼. 요렇게 제시가 됐을 때 거리 되는요. 반드시 외워야 돼, 얘들아. 반드시 외워야 돼. 루트 직선의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직선 위의 점이 아니지만 그대로 x좌표, y좌표 값을 대입을 하셔가지고 일종의 어떤 계산이 들어가신다.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야. 성취 되겠니? 오늘 수업 끝이에요. 뻥이야. 하나 남았어.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줄도 아셔야 돼요. 자, 직선하고 직선 거리를 잴 건데 직선하고 직선의 거리를 잴 거면은 배경사항이 필요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하셔야 돼요. 평행하지 않고서는 이 거리 개념을 논할 수가 없어. 일치는요? 일치도 평행이잖아요. 일종의 일치일 때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0인 거죠. 자, 봐봐. 직선 방정식이 하나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하고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라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애매해. 만나기 때문에 거리가 0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거리를 재도 막 중구난방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행한 두 직선만이 거리 개념을 논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행한 직선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안 맞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 요걸 갖다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녀석의 방정식을 쌤이 적질 않았는데 적어볼 거야. 얘가 ax 플러스 by로 시작하면 얘도 똑같이 ax, by로 시작해야 돼. 왜? 기울기가 같으니까. 직방에서 쌤이 기울기에 관여하는 게 이 두 녀석이라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자, 보세요. 이 두 녀석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재는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시중 참고서나 책, 조금 이제 웬만한 책들은 어떻게 거리를 구하라 그러냐면은 두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으라 그래. 자, 여기에 m, n 하나 잡았다 치자 이거야. 누구 위에? 예를 들어서 이 녀석 위에 한 점 잡았다 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록하고 가셔야 되는 게 m, n은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은 0이 성립해야 돼. am 플러스 bn 플러스 c는 0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공식 써볼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게 뭐야? m, n과 요 녀석 사이의 거리야.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잖아, 그치? 그대로 거리 공식 한번 써보자고. 어떻게 쓴다 그랬어? 직선의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그랬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n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이끌어내라 그랬잖아. am 플러스 bn 플러스 c 프라임 이건데요. 자, 위에서 봐봐라. am 플러스 bn 플러스 c가 0이니까 am 플러스 bn을 마이너스 c라고 봐도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am 플러스 bn을 마이너스 c라고 볼 수 있으니까 c 프라임 빼기 c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점을 요 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또 c 빼기 c 프라임도 가능하고 어쨌든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점이고 뭐고 간에 그냥 상관없이 이 거리 d는 어떻게 정리를 하자.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 직선의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까지는 똑같아. 윤호 조금만 정신 차려.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까지는 똑같아. 그게 어느 직선의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이든 상관없죠. 너나 똑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뭐의 차이만 보라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상수항의 차이만 보시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직선과 직선의 거리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야. 간혹가다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 y는 x 플러스 5 y는 x 플러스 1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래. 콤마 4요. 등신처럼 그러면 안 돼. 4 아니다. 알겠어? 여기 y절편이 이거 y절편이 5라고 해서 두 녀석의 거리가 4야? 아니지. 우리는 요거 계산해야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차근차근 처리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필요한 공식은 다 끝났어.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거야. 책에 체크하셔야 되겠지,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경은 평행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없죠, 책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 성진이 핸드폰 제출해라. 윤호야. 네? 너 졸리면 뒤로 나가. 괜찮아?
문제 한번 풀어보자. 현수야, 아래쪽 불만 꺼줄래? 문제 딱 2개 풀면 되는데 아직 이야기할 게 좀 많아. 자, 6번 한번 볼게요. 다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리를 구하라. 자, 원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래. 자, 원점 0,0이라고 적어주시고 직선 대충 그려줄게.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해라.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구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한번 가보자. 거리 D는 자, 루트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가야 돼요? 4제곱 더하기 3제곱 가야 되겠지. 그러면 16 더하기 9니까 25 해서 5가 될 것이고, 절대값 안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x에도 0, y에도 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결국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치? 계산하시면 결국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1번의 답은 1이겠죠. 그죠? 대답 좀 해줄래? 자, 2번으로 갑시다. 4, 마이너스 3과 4, 마이너스 3 민주만 대답해 줬어서 y 걸 3x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래. 요번에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맞는데 쌤이 아까 얘기를 했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요런 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놓으시고 가셔라. 근데 사실 다를 건 없긴 한데 바꿔놓고 하자. 이항하면 3x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5는 0과 얘 사이의 거리를 가는 거지. 그치? 갑시다. 루트 빠르게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그냥 루트 10이에요. 자, 대입해서 계산이야. 이거 산수잖아. 산수 4, 3, 12 빼기 3 하면은 13 13 빼기 5면은 몇이야? 8이죠. 그쵸? 절대값 8이에요. 뭐야? 이거 진짜 맞아? 4, 3, 12 아니지. 15 빼기 5잖아. 나 왜 이래? 절대값 10이죠. 그쵸? 암산도 못해. 등신. 자, 그러면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죠? 이번에 답은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쉽지, 윤호야. 이건 이제 산수야, 산수. 근데 이제 응용이 되면 어렵겠죠. 자,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위의 녀석을 x-2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시고, 얘를 x-2y 빼기 4는 0이라고 하시면은, 성진아, 이것만 보고서 상수항 차이가 6이니까 거리 6이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쨌든 평행하니까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거리 D는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라 그랬지. 그치?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루트 5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절대값 안에서 뭐라 그랬어? 너와 너의 차이 벌어지 하나에서 하나 빼라 그랬어. 2 빼기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루트 5분의 6 유리하시면 5분의 6 루트 5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답 맞나요 여러분들? 넘어가자고. 7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7번의 문제 2개가 너무 소중한 문제야. 1번하고 2번이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자, 현수야 불 좀 켜줄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 필기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배경사항은 꼭지점 좌표가 모두 주어질 때야. 꼭지점 좌표가 모두 주어진 삼각형에 대해서 좌표평면상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서도 계속 경험을 했던 거였어. 근데 좀 계속 새롭게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구하는 방식이 바뀌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가 다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삼각형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니? 평면 좌표 단원에서는 첫 번째 삼각형의 좌표 3개가 주어지면은 꼭지점 좌표 3개가 주어지면은 변의 길이 파악해보라 그랬어요, 쌤이. 변의 길이를 몽땅 파악하셔라. 그러니까 좌표를 다 아니까 너 길이도 파악해보고 너 길이도 파악해보고 너 길이도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변의 길이를 파악해가지고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그것이 직각삼각형이구나 따위를 통해 가지고
혹은 이 세 변 길이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뭐 요런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혹은 뭐 정삼각형까지 등등등 변의 길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우리 삼각형의 정보 파악의 첫 번째였거든요. 기억나니?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몽땅 나와 있으면 뭐부터 구하라고? 변의 길이부터 원래 구해보는 거야. 그런데 변의 길이를 구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은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서 기울기 정보를 한번 보는 거야. 기울기.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피타고라 정리랑 같은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그 중에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인 상태가 좀 있어. 그럼 무슨 상태? 그 두 녀석은 수직인 상태니까 역시나 직각삼각형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고 기울기까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 삼각형을 파악할 때 세 번째 단계가 지금부터 하는 건데 보통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넓이를 구한다고 한다면은 자 지금 하는 거예요. 밑변을 설정하는 거야. 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봐봐. 얘를 밑변으로 내가 설정을 했다 치자 이거야. 얘를 밑변으로 설정하면 높이가 뭐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맞아요? 자, 밑변 설정했으면 밑변 구할 수 있다 없다? 아, 점의 좌표를 아니까 밑변 구할 수 있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밑변을 설정했으면은 밑변을 포함하는 직방을 구하셔야 돼요. 직방을 구하셔야 돼요. 직방을 구해야 돼. 얘를 포함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라라는 얘기야. 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은 이 점하고의 뭘 잴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 그치? 이 밑변을 포함하는 직방을 구하셔가지고 다른 점, 사용하지 않았던 점과 점직거를 구하시는 거예요. 점직거. 이게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러면 높이가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직방을 구하셔가지고 뭐하라? 점직거를 통해서 높이를 구하셔라 이 얘기야. 그럼 게임 끝났지? 아까 밑변 구했고 높이 구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넓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아주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는 알려는 드리는데 추천은 하지 않는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증명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확인차 알려드리는 거야. 들어본 사람 있니? 신발끈 공식? 옛날에 들어봤어? 이거 어차피 알려줘도 다들 까먹던데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공통석 2에서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융합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이외의 방법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이잖아, 그치?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정리할 시간 필요하니? 바로 문제 풀게 그러면. 현서 아래쪽 불만 꺼주세요. 이거 어차피 영상 올라가니까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대충 그릴 거야. 대충 그려놓고 어차피 정보 파악한 다음에 정리하면 그만이니까. 자, 여기를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0,4 마이너스 2,0 3,3이야. 자, 뭐부터 해본다고? 거리부터 재본다고? 거리부터 재볼 거야. 여기부터 여기 거리 잽시다. 차이 제곱 4, 차이 제곱 16. 그냥 저거 루트 20이야. 자, 여기 거리 재겠습니다. 차이 제곱 9, 차이 제곱 1, 루트 10이야. 자, 여기랑 여기 재겠습니다. 차이 제곱 25, 차이 제곱 9, 루트 34야. 자, 이쁜 삼각형이야? 더러운 삼각형이야? 더럽지?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이등변도 아니고 뭐 그런 거야, 그치?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 기울기를 파악하러 가느냐? 아니요. 쌤 아까 밑변 설정하고 직방 구해서 점직거 통해 가지고 높이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걸로 갈 거야, 알겠지? 이래? 나 밑변을 누구로 보겠다? 요거로 보겠습니다. 밑변이 이거야, 지금부터. 밑변이 이겁니다. 그럼 밑변 길이는 나왔잖아. 아까 루트 34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과정이 뭐라 그랬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즉 밑변 선분을 포함하는 직방을 구하셔야 된다 그랬지? 자, 지나는 점은 두 개나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합시다. 기울기 구하시면 x의 증가량 5분의 y의 증가량 3이니까 기울기 5분의 3이야. 오케이? 자, 직방작성 들어간다. 직선은 y 꼴 기울기 5분의 3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이걸로 갈게요. 플러스 2 더하기 지나는 점 y좌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거 정리 들어가면 돼. 양변에 5를 곱할게. 5y는 3 곱하기 5 곱했으니까 3x 분배 없이까지 하겠다는 얘기야. 플러스 6이 알겠지? 넘어와라.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6은 0이 지금 밑변을 포함하는 직방이고요. 나는 요 직선과 누구 사이에 0,4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0,4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삼각형 뭐기 때문에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 구하러 가겠다고. 알겠지? 이해돼요? 무슨 소린지? 높이 구하러 갑시다. 높이 h는 자, 오늘 배운 거 처음으로 써먹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부터 가는 거야. 9 더하기 20이니까 루트 34. 기분이 좋거든요. 루트 34가 저기 있는데 또 나왔잖아. 그지? 아, 그 다음에 대입이라 그랬어. 0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0 절대값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구할 준비 다 끝났어. 삼각형 넓이라는 것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4 곱하기 높이 루트 34분의 14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고 답은 몇이다? 하나, 둘, 셋. 7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모든 삼각형 넓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좌표 3개가 나왔을 때 말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 설명했던 세 번째고요. 확인차 신발끈 공식 알려드릴게. 신발끈 공식 뭐냐면은요. 증명이 돼, 사실은. 증명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한테도 증명은 되거든요? 근데 등적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너네 등적 변형이 뭔지 알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너네 뭔지 알아. 넓이는 같은데 모양이 다르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 점 2개가 고정돼 있어. 여기 위에 있는 점 하나 연결시켜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여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넓이는 같아 달라? 항상 같이 그치? 이게 이제 등적 변형이라는 건데 요걸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 안 할게. 그냥 교육과정에도 없고요. 나중에 그냥 확인차만 써먹는 거니까. 자, 설명해 드릴게. 언제나 배경은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야. 자,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나는 이걸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너네 쌤이 어차피 숙제 풀이한 거 보잖아. 넓이 구할 때 이게 신발끈만 써서 풀었으면 다시 풀으라고 할 거야.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알겠지? 자, 일단 신발끈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은 들어가시고 여기다 사전 작업이 들어가는데 무슨 사전 작업이 들어가냐면 그 점 3개가 되잖아요. 그쵸? x좌표, y좌표를 위아래로 좀 써주세요. 자, 저거부터 하겠다. 아니면 x1, y1 써주시고 아무거나 이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x2, y2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x3, y3 써줘. 이렇게 점 3개에 대해서 다 썼지? 맨 앞에 썼던 거 한 번만 더 써줘. x1, y1 한 번만 더 써줘.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이게 왜 신발끈 공식이라고 불리냐면은 신발끈 묶은 것처럼 생겨서 그래. 자, 요렇게 요 방향으로 뭐 해주시냐면요. 곱하기 해주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요 방향으로 곱변산이 들어가는 거야.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를 다 더하는 거야. 괜찮지? 근데 뭐가 신발끈인데 이 양반아.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를 다 더하면 이게 위에서 보면 이제 신발끈 이렇게 크로스로 묶은 것처럼 생겨서 그래. 뭐 한다고요? 요 방향으로 곱 더하기 곱 더하기 곱 하신다고요. 그거 2개를 빼줍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진짜 넓이가 나와. 절대값까지 떼버리면. 현서야, 진짜 되나 한번 해보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 이거는 이제 객관식에서 나왔을 때 속도감 있게 혹은 확인할 때 써먹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사전 작업 들어갈게. 누구부터 쓴다? 나 얘부터 쓸게요. 0, 4, 그 다음에 마 2, 0, 그 다음에 3, 3. 맨 앞에 거 한 번 더. 0, 4. 아유,
2분의 1에다가 들어가 보자. 0, 마6, 12. 그러면은 6이야. 괜찮지? 0, 마6, 10이잖아. 그지? 마8, 0, 0이야. 마8. 그럼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럼 이거 몇이야? 1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7이라고 단숨에 나오죠. 그쵸? 확인 용도다. 성진이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이런 것만 보고 눈이 반짝반짝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정석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도 어렵습니다. 2번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이거든요. 2번 뭐가 된다고? 가계이등분선 방정식이에요. 현서 다시 불 좀 켜줄래? 자, 가계이등분선 방정식은 계속 나와. 가계이등분선 방정식은요, 원방에서도 나오고 도형의 이동에서도 앞으로 배우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 너 손톱 그만. 자, 보세요. 가계이등분선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직선이 하나 있어. L1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방정식까지 쓸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게. 자, 이거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좀 외워서 따라와 줘야 되거든. 쌤이 이거 공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야. 풀이 방법이 쌤을 따라와야 돼. 알겠지? 근데 그 전에 기하학적인 성질부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은 하나 더 있어요. 둘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얘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할게. 자,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생기는 교각이 몇 개야. 교각이라는 것은 만나서 생기는 각이라는 거야. 교각 몇 개 생겨? 4개 생기지? 하나, 둘, 셋, 4개 생기잖아. 그치? 근데 요 두 각과 요 두 각은 같아요. 무슨 각이라고 불러지? 우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를 막꼭지각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면은 결국 각의 종류는 크기의 종류로 봤을 땐 2개야. 요 각과 요 각 이렇게 2개 된단 말이야.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러면 두 직선과 두 직선의 이루는 교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찾아라 이거야. 직선은 방정식만 보고. 근데 그게 몇 개가 있겠어요? 당연히 종류가 2개가 있겠지. 왜냐면은 교각의 종류가 2개니까 각의 이등분선도 2개야. 너와 너의 각을 이등분하는 건 요 각을 이등분할 수 있으니까 요런 녀석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등분이 되겠지. 아니면은 요 교각을 이등분하면서 이 녀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녀석은 너랑 너 둘 다야. 결국은 여기 x,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찾은 요 교각의 이등분선 이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은 몇 도겠어요? 90도가 되겠지. 그치? 왜? 동그라미 2개, x 2개 몇 도야? 180인데 하나하나씩 했으니까 지금 이루는 각은 90도다. 뭔가 수직인 관계에 있는 두 직선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 뭐만 보고? 너네만 보고 찾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그 풀이 방법이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좀 따라오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돼요. 얘들아, 잘 봐. 너네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 각이 있어요. 요걸 갖다가 이등분하는 요 선이 있어.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 주시면 각 반직선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어때야 된다고 배웠죠? 같아요. 같아야 되는데 왜? 왜 같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합동 조건으로 했거든요. 자, 요거 무슨 삼각형? 얘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몇 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2개가 있었어요. 무슨 있지? RHA와 RHS가 있었어. R은 뭔데요? right angle이라 그래가지고 직각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H는요. 이제 R부터 얘기하자. R은 right angle이라 가지고 직각을 다 갖고 있으면 돼. 일단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 다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H가 빗변이야. 하이포티니주 해가지고 빗변의 길이가 같은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너의 빗변이 넌데 너의 빗변도 너니까 공유하고 있으니까 같다라고 밖에 할 수 없겠지. 그치? H가 충족이 됐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충족되면 되는데 쌤이 애초에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하고 요 각 같잖아. 그치? 그럼 두 삼각형에 각이 하나 더 갖다 충족됐으니까 무슨 합동? RHA 합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 앵글이잖아. 그치? 앵글. 그래서 그럼 너네 둘이 합동이니까 이거랑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거는 각의 이등분선 상에 어느 점을 찍어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길이가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해됐니? 좋았어. 요 두 개의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거야. 아시겠죠? 가보도록 하자.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 쌤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잘 봐. 잘 봐. 왜 이렇게 직선이 안 그어지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됐어. 자,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e 프라임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근데 분명히 송풍을 틀었는데 왜 난방이 나오는 것 같지? 따뜻하지? 선생님 문 좀 열어줄래? 공기가 답답하고 덥다. 자, 선생님 뭐 찾는다고? 가계이등분선 찾는다고. 교가계이등분선은 두 개지만 하나만 찾는다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자, 얘 찾을 거야. 알겠어, 지금부터? 자, 얘들아, 쌤이 자취의 방정식을 건너뛰기는 했는데 여기서 자취의 방정식 개념이 나오거든. 뭔 소리냐면, 자, 나 얘의 방정식을, 너의 방정식, 얘가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몇은 0인지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지금 목적인데, 그 위에 이 녀석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위에 한 점을 임의로 m,n이라고 둘 거야.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잘 봐야 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 녀석 방정식은 모르지만 이 녀석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해서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만이라고. 예를 들어서 5m 플러스 7n 플러스 5는 0 뭐 이런 식으로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바로 방정식이야. 근데 인이의 점 m,n에 대해서 각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어때야 된다 그래서 쌤이 방금 가계이등분선이면 같아야 된다 그랬지? 이게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거리 재는 거야. 너하고 너 사이 거리 잴 거고 너하고 너 사이 거리 잴 건데 그 두 개가 어떻다? 같다. 갑시다. 너하고 너 사이 거리 재겠습니다. 자, 직방은 이거고 점은 이거니까 바로 거리 잴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m 플러스 bn 플러스 c. 요게 지금 이거야, 이거. 알겠어? 아니,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잴 거야. 너하고 너 거리 잴 거야. 루트 a 프라임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제곱이지? 분의 절대값 a 프라임 m 플러스 b 프라임 n 플러스 c 프라임까지지? 이거 두 개가 어떻다? 같다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야.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와. 보통은 요게 이제 약분이 되게끔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그럼 절대값 머시기가 절대값 머시기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고 이렇게 풀면 돼. 절대값 A가 절대값 B다 라는 것은 어떻게 풀어내 주시면 되냐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면 돼요.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나는 두 개를 풀면 돼. A가 그대로 B일 때랑 A가 마이너스 B일 때 관계식을 풀어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가 그대로 너일 때, 그리고 너가 마이너스 붙인 너일 때가 되는 거야. 선생님 왜 두 개가 나오나요, 결과가? 쌤이 애초에 직선과 직선의 가계이등분선은 몇 개가 나온다 그랬어? 두 개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가 더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저 두 개를 정리를 하면은, 이 두 개를 정리를 하면은 하나는 노란색이 되고요, 하나는 파란색이 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때려 박아버려. 알겠어? 아,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자 지금 m과 n에 관한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m을 x로 변환시키고요, n은 y로 변환시켜서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 꼭 m과 n을 x, y로 바꿔주시면 돼. 알겠죠? 이 정도야. 뭐 그냥 내가 m, n을 변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별거 없단 말이야. 정리 필요하니?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숙지해보자고. 알겠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현서, 필기 필요하니? 불 좀 꺼줄래? 자, 한번 보자. 참. 이제 문제 예시가 좋지가 못해요. y는 0과 3분의 4x가 이루는 예각을 이등분하는 방정식 구하래.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 볼게.
얘들아, y는 0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녀석이죠? 어디에 평행한 녀석이지? x축에 평행하지. 근데 0이니까 x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y는 0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3분의 4x면 기울기가 대충 1보다는 크니까 대충 이렇게 된 녀석이야. 이게 y는 3분의 4x야, 이렇게. 자, 그런데 직방 형태로 돼야 풀기가 쉽다 그랬죠? 얘는 y는 0인 것까진 괜찮지가 않아. 자,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양변에 3을 곱하면 3y는 4x니까 4x-3y는 0이라고 바꿀 거야, 알겠지? 자, 얘도 구태여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0x 더하기 y는 0 이렇게 바꿀 거야, 알겠지? 직방 형태로 그냥 구태여 해석을 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가게 있는 분선이니까 요거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보너스로 하나 더 튀어나오면 더 좋고, 그치? 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 녀석 위에 임의의 점 m,n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요 직선하고의 거리가 있을 건데 그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잘 쫓아오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너하고 너 사이의 거리부터 재보겠습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5분의 야. 그 다음에 mn 대입하면 절대값 4m-3n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야.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건데 이거 못 구하면 바보 등신이에요. 왜죠? 그냥 n이죠. 이 녀석의 y좌표 값일 거 아니야. 근데 그때요 그냥 여기다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은 0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그냥 1분의야. 그치?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mn 대입합니다. 0m은 0이고 n이 절대값 n 이렇게 된단 말이야. 괜찮죠? 그쵸? 되고 있니? 자, 한 번 더 좀 정리하면 절대값 4m-3n 양변에 5를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5 절대값 n이야. 자, 이것도 똑같아. 4m-3n이 결국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n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되겠니? 자, 그래서 쌤이 아까 설명한 대로 4m-3n은 그대로 5n이 되시던지요. 아니면 4m-3n이 마이너스 5n이 되시던지 요걸 정리할 거라고. 자, 다시 이쁘게 정리하시면 이항하시면 되겠죠? 자, 4m-8n이야. 4로 나누면 m-2n은 0 맞습니까? 자, 얘는요. 아유, 4m 플러스 2n이지? 그러면 2m 플러스 n은 0이지? 자, 마지막 작업이 뭐라 그랬어? m을 뭘로? x로. n을 뭘로? y로 바꾸라 그랬어. 그러면 x-2y는 0이 되고요. 2x 플러스 y는 0이 되니까 다시 y는 꼴로 바꾸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y는 2분의 1x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 자, 이 두 개가 곧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우리 보고 지금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 했는데 요거 하나는 찾았고 요거까지 찾아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쌤이. 그치? 요거 아, 왜 안 돼 이거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것까지. 그치? 자, 그럼 둘 중에 2분의 1x가 요거겠어요? 요거겠어요? 1번, 2번 중에 1번이 돼야 되겠지? 아, 얘가 y는 2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요?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수직인 것까지 확인이 되고요. 요게 이제 각의 있는 군선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 임의의 좌표 과정을 그대로 몽땅 받아들여 임의의 점을 두시고 각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 근데 그 계산 자체가 절대값은 절대값 꼴이니까 풀마 달아버리시고 쭉 정리한 다음에 x랑 y로만 바꾸셔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응용까지예요. 별거 없지? 자, 근데 중요한 거 많이 배웠다. 한 번만 리마인드하고 가자. 오늘 배운 게 뭐였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증명 뒤지고 복잡했지? 근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하지만 공식은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보다 간단했지, 그치? 상수항의 차이만 절대값 쓴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응용 단계에서 뭘 했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했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밑변을 설정하고 밑변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다른 점과의 거리를 재서 높이를 구하는 거로 갔어. 그 다음에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도 배웠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이드 문선까지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